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하시코프 최석인입니다. 우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 윈도우 컨테이너 VM을 가리지 않는 툴이죠. 이 진정한 페더레이션을 위한 오케스트레이터, 노마드라는 주제로 저희 하시코프 엔지니어 팀의 이규석 부장께서 진행을 해 주실 예정인데요. 노마드가 얼마나 능률적으로 이 페더레이션과 스케줄링을 지원하는지 간략한 장표하고 데모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뭐 여전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본 세션은 녹화가 되고 있고요. 세션 후에 참석하신 분들께 영상 링크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금일 방송 15분에서 20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방송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후반부에 이 질문 시간이 별도로 없습니다.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은 방송 도중에 줌 Q&A 탭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제 이규석 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하시코프의 시니어 솔루션 엔지니어인 이규석입니다. 네, 오늘은 이름도 거창하게 이제 페더레이션을 위한 오케스트레이터로 노마드를 이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시코프의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서 이제 노마드는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담당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노마드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이제 한글로 번역해 보면 유목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초지가 있는 곳을 찾고 그곳에서 내가 돌보는 가축들을 이렇게 키우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인프라의 자원을 이제 하나의 어떤 풀의 형태로 활용해서 배포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이 구동할 수 있는 조건에 그런 조건의 리소스가 있는 곳에 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선은 간단하게 노마드의 컨셉하고 기능에 대해서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만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해서 기존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배포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일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의 단일 AG나 혹은 단일 리전에서 좀 더 이제 확장시켜서 멀티 데이터 센터나 멀티 리전의 배포를 이제 싱글 컨트롤 플레인으로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게 또 특징이죠. 그리고 x86이나 ARM 같은 CPU 아키텍처를 다 지원하고 있고요. 운영체제는 리눅스, 윈도우, 맥, ARM 기반의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것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컴파일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좀 더 이제 명확한 활용 컨셉은 이제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의 오케스트레이션. 그래서 기존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기존 레거시 애플리케이션보다 좀 작고 여러 개로 실행되는 컨테이너를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제공하고요. 그 레거시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배포 오케스트레이션으로는 기존의 스크립트나 배치잡이나 각각의 어떤 솔루션 같은 것들의 실행을 원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관리를 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일원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오케스트레이션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인 페더레이션으로 불리는, 그래서 이런 오케스트레이션을 담당하는 클러스터를 결합해서 하나의 컨트롤 플레인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옵션을 또 제공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줄의 명령어만으로 쉽게 멀티 클러스터를 구성하실 수 있고 필요시에 확장하고 축소하실 수 있다는 게 하나의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더레이션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단일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리전이나 멀티 에이지 간에 걸쳐서 구성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환경, 특히나 이제 멀티 클라우드, 퍼블릭이던 프라이빗이던 하나의 리소스 풀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나의 워크로드를 분산시킬 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배포를 위한 작업 단위인 잡 파일의 예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페더레이션 환경에서 어떻게 이제 멀티로 잡을 배포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사실 궁금하신 부분이기도 할 텐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설명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주 기본이 되는 하나의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도커를 사용하는 하나의 예이고요. 그 도커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두 번째 이게 파란 박스에 있는 것처럼 이제 드라이버로 도커를 명시하시고 사용할 이미지를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스케일 아웃을 원할 때는 수동으로 그 위에 있는 박스처럼 카운트의 개수를 설정해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몇 개를 내가 원하는 어떤 풀에 띄우겠다라고 명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페더레이션 디플로이먼트를 위한 별도의 또 옵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내가 명시하면 내 애플리케이션이 도커든 뭐 JVM이든 스크립트든 뭐 배치잡이든 이런 것들을 배치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노마드는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일 바이너리 파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파일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윈도우의 뭐 초콜릿털이나 맥의 홈브류, 뭐 리눅스의 패키지 매니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설치해서 관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페더레이션을 지원하고 UI가 이제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각 배포된 애플리케이션 상태를 모니터링도 하실 수 있고요. 실제 하시코프의 노마드 고객 사용 사례의 경우에는 이런 클러스터 컴퓨팅 노드들을 한 10,000개 이상 사용하면서 각각의 컴퓨팅 노드에 뭐 100만 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이나 혹은 나의 배치잡들을 관리하는 케이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마드는 뭐 앞서서 뭐 레거시도 지원해요, 뭐 컨테이너도 지원해요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워크로드 혹은 서비스의 형태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그런 웹 서비스 혹은 일반 배치잡 같은 것도 돌지만 뭐 빅데이터나 분석 워크로드를 구성하실 수도 있고 뭐 GPU 리소스를 사용해야 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스케줄링도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클러스터 자체에 사용자 접근 제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 제어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배포 정책 뭐 요즘에 뭐 카나리 배포, 뭐 블루그린 배포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배포 정책들도 이 노마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인 페더레이션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기존 단일 환경과 다르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리소스들을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될 하나의 풀로 묶어주고 그 안에서 나의 애플리케이션은 내가 이 애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하는 리소스가 있는 혹은 사용자가 지정한 위치에 배포되도록 하는 것이 노매드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페더레이션 기능으로 인해서 멀티 데이터 센터,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한다는 거고요. 기능적으로 제공되는 페더레이션 때문에 실제 멀티 리전이나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배포 상태를 확인하기가 쉽죠. 그리고 모니터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배포하는 것도 이제 다중 클러스터 상에서 동작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관리하는 전체 인프라 환경에 펼쳐서 뭔가 배포하는 업데이트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페더레이션에 대해서 그럼 이제 페더레이션은 어떤 사유 때문에 사용하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게 되면 단일 인프라 환경에서의 HA 구성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실제로 약간 전체 리전이 뭔가 마비가 된다거나 했을 때 당연히 장애에 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HA 구성을 단순히 싱글 리전이나 싱글 데이터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멀티 리전이나 혹은 멀티 클러스터, 멀티 데이터 센터로 확장해서 더 나은 서비스 무중단을 위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동일한 컨트롤 플레인으로 동일한 명령이나 구성으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한다거나 또는 뭐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뭐 롤아웃이나 롤백을 하는 어떤 배포 전략 같은 것도 단일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마드에서는 이런 기능, 이 페더레이션이라는 기능 자체를 프로덕션 레벨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솔루션은 제공하지 못하는 어떤 고급의 어떤 가치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데모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데모 자체도 굉장히 간단하고 실제 해보실 때도 매우 간단하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보시는데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기존에 이제 노마드의 배포 정의를 담당하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도커 같은 그런 잡 파일에 멀티 리전이라고 하는 정의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정된 리전의 어떤 데이터 센터로 지정된 컴퓨팅 노드로 배포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컴퓨팅 노드는 데이터 센터에 속하고 데이터 센터는 이제 리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설정은 아시아의 사우스 이스트 원 리전에 노스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의 클러스터가 있고요. 여기에 컴퓨팅 리소스에 2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수행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밑에 또 마찬가지로 아시아 사우스 이스트 2 리전의 사우스에 속하는 컴퓨팅 리소스에다가 3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수행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리전에 구성된 노마드 클러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런 페더레이션이 없으면 사용자는 각각의 리전의 클러스터에 붙어서 작업을 하고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하고 다시 또 다른 리전에 또 접속을 해가지고 또 배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이런 멀티 리전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의 잡 파일로 내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각각의 리전에 걸쳐서 내가 원하는 뭐 특정 리전에는 2개, 뭐 어떤 리전에는 3개 이런 식으로 배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데모에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화면을 좀 바꿔서요. 네,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노마드의 UI 화면이고요. 보시면 이제 현재 보이시는 게 이제 아시아의 노스이스트 원이라는 곳에 서버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서버 정보를 보면 간단하게 뭐 IP라든가 각각의 뭐 ID, 포트 정보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배포가 될 수 있는 컴퓨팅 리소스들이 이렇게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 가능한 가용한 CPU나 메모리 그리고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드라이버들, 뭐 도커랑 EXE를 기본적으로 익스큐트를 쓸 수가 있고요. 뭐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디테일을 누르면 버전 같은 정보도 이제 한 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내부적으로 OS에 대한 정보, CPU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여기서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구성한 데이터 센터. 네, 여기는 지금 사우스 이스트 2죠. 네, 여기는 서버 정보가 있고 여기도 클라이언트 정보가 있는데 결국은 현재 지금 서로 다른 클러스터가 2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2개의 UI를 준비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커맨드로 한번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매드 서버 멤버즈라고 하면 실제 DC1에 있는 멤버는 하나의 서버만 현재 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서버로 가서 멤버즈를 하면 여기는 또 별도로 사우스 데이터 센터에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심플하게 노마드 서버 조인 하고 제가 조인하고자 하는 서버의 IP를 이렇게 쳐주면 성공했다고 나오고요. 앞서서 제가 멤버를 확인했던 명령을 치면 이렇게 2개, 그래서 클러스터 2개가 하나의 어떤 멤버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 화면에서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왼쪽에 이렇게 리전이 하나 추가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의 콘솔에서 2개의 리전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서버도 2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제가 현재 붙은 이 UI의 대상의 리더는 노스이스트 1이지만 실제로 멤버는 사우스이스트 2가 추가됐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실제 관리에 대한 포인트는 이 리전에 대한 클라이언트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2개의 클러스터가 일단 준비가 됐고요. 그럼 2개 클러스터에 동시에 제가 배포를 하는 스크립트를 하나 제가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LI로도 가능하지만 UI를 통해서 잡을 실행하시면 플랜 같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서 내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형태로 올라가는지도 좀 더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UI로 이번에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 잡을 들어가서요. 제가 준비한 스크립트를 이렇게 붙였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리전 AP Northeast 1의 카운트를 2개 그리고 대상은 데이터 센터가 놀스인 대상으로 하겠다. 지금 보이시는 이 리전이죠. 지금 AP Northeast 1에다가 제가 2개를 카운트를 정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리전 AP Southeast 2, AP Southeast 2에다가는 제가 3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올리겠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밑에는 간단하게 뭐 레디스라고 하는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시키도록 제가 명시를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플랜을 하면 별 뭐 이상 없이 다 올라갈 거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플러스 된 부분은 이번에 새로 생성할 리소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상태에서 런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런을 실행하면 이제 알로케이션 동작이 수행이 되게 되고요. 제가 이쪽 AP 노스이스트 1에다가는 2개의 카운트를 줬었죠. 그래서 지금 2개가 스타팅이 되고 있고요. 다른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사우스 이스트 2에 가면
동일하게 잡이 생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직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라고 하면 제가 앞서 보여드린 그 패러럴에 대한 설정을 제가 1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먼저 배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데이터 센터로 넘어오게끔 제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앞서서 이제 노스이스트 1이 다 배포가 된 이후에 다시 이제 사우스이스트 2에 배포가 시작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노스이스트 1으로 가서요. 지금 현재 잘 배포가 된 걸 볼 수 있고요. 제가 명시한 이 해당 리전에는 2개의 컨테이너가 이렇게 헬시한 상태로 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컨테이너 2개가 이렇게 뜬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배포가 다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 AP 사우스이스트 2에도 지금 시작이 됐겠죠? 네, 지금 이제 상태를 보면 스테이트가 정상인 상태고 총 3개의 헬시한 서비스가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총 3개의 컨테이너가 뜬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멀티 리전에 대한 배포 방식을 알아봤고요. 그래서 노마드로 서로 다른 클러스터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의 컨트롤 플레인을 가지는 페더레이션 기능을 쓸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기능이겠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페더레이션을 구성했을 때 애플리케이션을 각각 따로따로 배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스크립트로 전체 리전에 대해서 뭔가 배포를 할 수 있는 정책을 제공한다 라는 점에서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원하는 멀티 클라우드 혹은 멀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실제 구현해 볼 수 있다 라는 게 이번 세션의 주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와 데모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 추가 질문들 있는지 보고 있는데요. 질문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화면에 보이시는 이규석 부장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우선 오늘 방송이 참석하신 분들한테 유익하셨기를 바라고요.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곧 저희 웹사이트 그리고 참석자들께 보내드리는 링크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들으신 노마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더 추가로 학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learn.hashicorp.com에 있는 컨텐츠들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려요.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금일 세션에 도움 주신 이규석 부장님, 그리고 진행에 도움을 준 마케팅 팀의 피트와 데이빗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Thank you, Pete and David.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